안녕하세요, 진혁입니다. 오늘은 직원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이 크던 작던 외식업이든 그렇지 않던 사업을 하려면 직원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쓰는 사장의 입장에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아우, 저 인간은 말귀를 못하느냐.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네, 진짜. 월급 주기 진짜 아깝다, 자르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나 아니면 속으로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싼 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장님들은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선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네 하고 뒤에서는 딴 생각을 하죠.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니,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져? 이 정도면 주인의식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원하는 걸 그렇게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못된 거지만 저도 직원이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이걸 정말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 성장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백종원 아저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분이 이제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없어요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도 정말 유명한 대학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콜롬비아 대학교. 뭐라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동기과학센터라는 곳에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사람들의 심리와 동기부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 사람들은 똑같은 현상이나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그리고 이건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성장지향형, 프로모션 포커스형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안정지향형, 프리벤션 포커스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특히나 직원들을 이 큰 틀 안에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따로따로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성취지향형 사람들의 경우는 세상을 긍정적이고 이제 가능성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렇게 지키기보다는 이기려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 의욕적이고 추진력이 강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인 입장에서 보면 간혹 뜬구름 잡는 소리 할 때가 있고, 뭘 하든 별로 두려워하진 않는데 엄청 잘하지는 또 않아요. 매일 똑같은 일 하는 거 싫어하고 책상에 앉아갖고 막 숫자 만지고 이런 거 정말 토할 만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이고, 오너 입장에서 보면 막 덤벙거리고 잔실수 많고 실수투성이에 일만 벌리고 지금 건 잘 못하면서 자꾸 딴 얘기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한테는 숫자 같은 거 계산하고 꼼꼼하게 하고 마무리 잘하고 이런 거 시키면 안 돼요. 이런 걸 시키면서 주인의식을 가져라,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자체가 잘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사람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줘야 돼요. 우리 업장이 너가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좀 더 크고 우리 같이 성장하자라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줘야 이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연말 이벤트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지 너가 좀 아이디어 좀 짜봐. 아니, 매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 사람들을 단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든지, 주방에서 일하는 셰프라면 뭔가 이번 달에 눈이 오니까 눈을 연상하게 하는 새로운 신메뉴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래? 라든지, 뭔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쪽으로 동기부여를 유도하면 충분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선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직원한테 이렇게 숫자 노름 시키면서 넌 똑바로 못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렇게 하면 이런 성향은 제가 그래서 알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정지향적인 형인데, 이분들은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얹고 이런 것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이고, 감정보다는 이성에 좀 충실하고, 막 싸워서 이긴다기보다는 지지 않는 싸움을 하려고 하고, 이런 성취형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두려워하고 자꾸 막 시키는 일만 하는 것 같고, 마케팅이나 홍보,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거 없냐고 물어보면 그냥 묵묵부답 열심히 하던 일 하고, 이러다 보니 속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거 없어? 메뉴 좀 신메뉴 좀 내봐, 새로운 프로모션 좀 짜봐, 이렇게 얘기하면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모아놓고 우리 회의 좀 하자,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 할 일이 지금 지천에 널렸는데 그 할 일부터 안 하고 자꾸 딴짓하는 게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의 직원들에게는 현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고, 꼼꼼하고 세세한 일, 숫자만 지고 정량표 만들어서 체크하고 매뉴얼에 잘 따를 수 있게 해주고, 묵묵히 뒤에서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어지면서, 너가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백업을 해주니까 우리 매장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리고 직원이든 주인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성에 안 차는 것들만 하면서 와, 이 직원은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라고 얘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보면 보여요. 그냥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만 이분을 들여다보면 아, 이런 성향이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성취지향적인 사람에게 꼼꼼함과 세세함과 깔끔한 마무리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안정지향적인 사람한테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이고 뭔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했는지,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다고 막 썰썰거리고 욕하고 흉보고 속상해했던 게 주인인 내가 잘못된 동기부여를 주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기 위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떠들어봤습니다.